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사를 통해 했던 이 약속만큼은 확실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당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2020년 12월 현재 70여 년 대한민국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적 정통성, 이념적 정체성의 파괴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장에는 정권의 이른바 충견이 될 만한 인물이 발탁될 것이고, 공수처 검사, 수사관 자리는 수사, 재판, 조사 경력이 없는 민변 관련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등 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사건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부터 강제로 이첩받아 뭉개버릴 가능성도 거의 절대적이죠. 반대로 이런 범죄를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회부에 반대했던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겁박할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나 재판 등에서 문정권 눈밖에 난 판사들도 괴롭힐 수 있죠. 실제로 지금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은 윤 총장이 첫 번째 수사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댑니다. 야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삼권 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초헌법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른바 코드 헌법재판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 헌재가 10개월 가까이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계약된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도 열었죠.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외부 징계위원 3명 가운데 교수위원이 사퇴하고 판사 출신 위원은 징계위에 불참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이죠. 남은 징계위원들은 하나같이 친정권 인사들입니다. 윤 총장이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들이 마치 품앗이를 하듯이 다른 위원들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요식 행위일 뿐이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식 인민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토론하는 척하다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윤 총장 비위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들이죠. 감찰 과정도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호불호, 그를 대안으로 보건 안 보건 법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원천 무효고 징계위 결정도 하나같이 불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지배,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들입니다. 12월 11일에는 여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선 출마 방지법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최강욱 등 열민주당 의원 3명과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최 의원 등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90일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요. 검사와 법관의 사퇴 시한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 전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여권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여당의 유력 주자들을 제치고 선두로 급부상하자 또 정치적인 꼼수를 꺼내든 것입니다. 윤 총장 출마를 막기 위해서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죠. 특정인을 콕 집어서 제재하는 법률인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판검사 출신의 대선 출마 제한은 모든 국민의 공무담 인권을 규정한 헌법 25조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이런 법이 나오고 이제는 또 어떤 법을 만들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요? 여권의 머릿속에는 신념화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선거를 이겨야 한다는 선거공학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 외에도 사상 최악의 부동산 대란을 초래한 규제 대책은 표 계산을 염두에 둔 편가르기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죠. 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결정났는데도 충청권 표를 겨냥해서 국회에 세종시 이전을 감행합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더니 온갖 방역 관련 악법과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 반교회 입법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유가 억압돼 갈 것입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암울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선포하고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은 좋은 지도자를 구별하여 선택하고 또 선택한 후에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국민이 스스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 탓이죠. 선거철에 아무나 뽑은 뒤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선거철에는 세상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악한 선동가들을 선택한 뒤에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 머리가 깨져도 지지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악이 갈수록 관영하고 온갖 반교의 정책과 반교의 입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은 좋은 지도자를 구별하여 선택하고 또 선택한 후에도 중보한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로 치달을 때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가짜 정의, 가짜 평화, 가짜 공정 이데올로기에 잡힌 유물론 사상에 휩싸여 있는 본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북한 구원뿐 아니라 남한 구원을 위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유야를 구원했던 다윗처럼 북한 동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복음 통일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주옵소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한 권세의 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교회를 지키고 선교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을 교회가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멘.